밴드는 지금 숙제하는 게 이제 시작됐죠. 밴드 부분은 이번 주 수요일부터 해서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업 진행하는 내용 가지고 한 주씩 나갔던 거 끊어 가지고 이제 계속 OX 형태로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라인상으로 밴드에 올라가는, 아마 기초과정 때는 전에 얘기했듯이 3개 선지씩 올라갈 거예요. 그럼 올라가면 그 3개 선지 한번 풀어보시고 한번 노트에다 적어보시고 그거 사진 찍어서 인정하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계속 잘 하고 계신데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밴드 부분은, 그래서 밴드는 뭐 오시훈 부동산 공법 치면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비밀번호 5417이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5417 번호 이상하게 입력하신 분도 있어요. 5417, 5147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어떤 분이 올려주셨더라고요. 보니까 자기가 이번 시험 85점 받았는데 재수업 듣고 뭐 특별하게 다른 거 한 거 아니고 OX 부분 뭐 인정은 안 하더라도 계속 반복하고 토요일날 또 반복하고 계속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OX 올리는 게 다 기출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꾸준하게 계속 연습하셔도 진짜 물방울 가지고 바위를 깨트리는, 구멍을 뚫는 효과죠. 처음에 5개 선지가 얼마 안 되는 거지만 나중에 가보면 정말 한 권의 노트가 되고 있어요. 그럼 그건 여러분 나름대로 풀어 나갔고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하신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되게 필요하니까 꼭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겁니다. 어차피 반복의 연습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론 시간에 배운 거 문제를 통해서 적용해보는 연습이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시면 올려놓으시면 제가 또 일일이 전부 다 댓글 다 확인 도장 다 찍어드리고 있어요. 거의 한 2,000개 이상이 달려 있어요. 2,000개 이상이란 건 제가 반을 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의 1,000명 이상들이 글을 올리고 제가 1,000번 이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안 힘드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 힘들 건데요. 그게 뭐가 힘들어요? 공부하시는 게 힘들지. 여러분이 공부하는 게 힘들지, 제 뭐 남는 거 그거 그냥 도장만 찍는 거예요. 그 도장 찍는 게 뭐가 힘들어요? 제가 조금 시간 더 내면 되고 제가 잠 조금 덜 자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좀 덜,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다면 제가 조금 덜 자면 되고 제가 조금 놀 시간 조금 줄여가지고, 그렇다 안 노는 거 아니에요. 저도 놀고 놀아요. 많이 놀진 않지만 제가 조금 더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뭐 손가락을 자르는 것도 아니고 발목을 자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 아픔도 아닌데 하는 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실강으로 오신 분들은 우리끼리 소통이 되지만 온라인에 있는 분들은 정말 외롭고 힘들게 혼자만의 싸워 나가는 힘을 가지고 하시는 거거든요. 혼자만의 싸움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모니터 놓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계속 째려보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그 힘든 일 가운데서 서로 소통하고 내가 그래도 함께 하고 있다는 거, 또 다른 사람 보면서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경쟁도 느끼게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활력소가 되고 그 다음에 위안이 되고 한다 그러면 제가 기꺼이 그건 제가 할 수 있죠. 희생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우리는 함께 가는 거지. 그래서 제가 항상 질의응답하고 하면 뒤에다 뭐라 하냐면 식구라고 써요. 식구 오시훈 드림 이렇게 해요. 식구는 뭐냐면 같이 밥을 먹는 거거든요. 피를 나누지는 않지만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힘들지만 하나씩 함께 같이 나가는 겁니다. 같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하나씩 또 볼게요. 보시면 우리가 지금 광역계획권 지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광역계획권 지정 나오고, 광역계획권은 큰 틀 짜는 거 맞죠?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수립이 나와야죠. 수립이 나와요. 수립이 나오고 난 뒤에 수립은 뭐 받기 위해서 수립을 한 거예요? 오케이, 승인 받기 위해서 한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이건 광역도시계획은 큰 틀을 짜는 거니까 수립이고 승인이지, 만약에 다른 거였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도시군 기본계획도 큰 틀 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뭐죠? 수립. 그럼 여기 승인. 그런데 그건 도시 한 개죠. 2개 이상일 때는
그 자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에 있는 자가 승인을 해주지만 그 도시를 자기가 계획서이고 자기가 뭐죠? 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그때는 확정도 나옵니다.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나중에 도시군 관리계획 가면 관리계획은 구체적인 거죠. 안을 올리니까 수립 대신에 뭐죠? 입안. 여기는 결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나머지는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할 때마다 제가 그걸 확인을 계속 시켜드린 거예요. 왜? 계속 잊어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광역계획권을 지정했으니까 그 광역계획권에 대한 계획만 큰 틀을 세우면 돼요. 그게 수립입니다. 그럼 수립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게요. 이건 오로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제가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진짜. 예. 그러니까 절대 제가 일방적인 수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건 여러분 몫이 되는 거예요, 진짜. 자, 보세요. 수립권자인데 수립권자가 다양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대요. 어차피 광역이라는 게 도시가 몇 개 이상이에요? 2개 이상이에요. 2개 이상의 도시인데 2개 이상의 도시가 시하고 도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서열이에요? 두 번째 서열이에요? 세 번째 서열이에요? 두 번째 서열. 두 번째 서열의 도시들을 줄여서 뭐라 불러요? 시도라고 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아, 두 번째 서열에 있는 그 이제 그림이 그려지셔야 돼요. 이 그림이. 이건 도시고 이 그림이. 아, 여기에 2개 이상을 걸친다는 얘기예요. 같이 묶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각각의 도시는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그 도시의 장이. 도시의 장이 하면 돼요. 그런데 둘 이상이 수립을 할 때는 연계를 시켜야 되니까 함께 하는 거 맞나요? 그럼 반드시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공동이란 말이 나와야 돼요. 공동으로. 이거는 도시가 아니고 광역이니까 공동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시도의 장을 뭐라 불러요? 시도지사. 시장도 있고 도지사도 있잖아요. 어디를 묶을지 모르겠지만 시도를 묶는데요. 2개 이상을. 그러면 시도에 걸치고 있을 때는 누가 수립하면 돼요? 시도지사가 어떻게 해요? 그렇죠. 공동으로.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아, 2 이상의 시도에 걸치고 있을 때는 시도지사니까 공동으로 하는 거지. 광역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그러면 같은 도 있죠. 여기 도. 같은 도 밑에 뭐하고 뭐가 있어요? 시하고 군이 있어요. 시하고 군. 그 2개를 묶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광역이니까 한 개는 아닐 거라고. 2개 이상이 될 거예요. 그러면 누가요? 둘이 누구? 시장하고 군수가 어떻게 해요? 공동으로. 잘하시네요. 이거예요. 됐나요? 같은 도 밑에는 시하고 군이 있으니까 그렇지. 시장하고 이쪽 A시든 B시든 모르겠어. 하여튼 시장하고 군수가 같이 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그 다음 이번에는 공동으로 하고 있던 시도지사가 뭐 했어요? 요청했어요. 왜 요청했어요? 잘 되니까 요청했어요? 잘 안 되니까 요청했어요? 안 돼. 협의가 안 되니까. 마찰이 생긴 거예요. 왜? 서로 자기 이익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아, 이쪽을 좀 내가 좀 더 나가서 좀 계획 세우자. 아니, 형.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 처음 계획할 때 그렇게 안 하기로 했잖아. 야, 내가 형이잖아. 형이고 뭐 가래. 이러면서 뭐죠? 공동으로 하니까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그러면 요청할 때는 위에 사람한테 그걸 좀 해결하려고 요청합니까? 밑에 사람한테 합니까? 그럼 시도지사 위에 누구 있는데요? 그럼 국장이 요청을 하면 국장이 와야 돼, 안 해요?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와야죠. 요청했잖아요, 지금. 왜 요청한 거예요? 협의가 안 된다고. 협의 안 된다고 전화했겠죠? 예. 국장이 형, 왜? 지금 쟤는 아니지만 형이 작은 형이 제대로 안 해. 뭐 하려고 하는데 그래? 그럼 어떻게 하라고? 형이 좀 와서 좀 같이 하자. 형이 와서 같이 하면서 이거 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말 듣지. 제 말 듣겠어요, 형? 그렇지. 걔가 원래 좀 말은 안 들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요청을 했다는 얘기는 와달란 얘기예요. 와달란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국장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서 누구랑? 시도의사와 어떻게? 공동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그거예요. 시도지사가 요청했다는 건 협의가 안 되니까. 그래서 국장이 시도지사와 함께 공동으로 수립하는 거예요. 그런 거구나. 그럼 또 누가 또 요청하겠죠? 누가? 시장 군수가 잘 하고 있으면 요청해야 안 해요? 안 하겠지.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뭐 한 거예요? 요청했어요. 누구한테 요청해요? 도지사지. 국장한테 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 줄 아세요? 다음부터 도지사가 절대 안 봐요. 도지사 삐져가 안 본다고. 야, 너 놔두고 바로 위로 올라갔지. 야, 다음부터 나 부르지 마. 너희들 뭐 사비 있어. 너희들은 절대 안 줘.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국장한테 요청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해야 돼요? 그럼요, 도지사한테 해야지. 그럼 도지사한테 요청했으니까 도지사가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와야죠. 그러면 누가? 도지사가 누구와? 시장 군수와 함께 뭐 한다고요? 공동으로 수립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앞자를 따서 외우냐고요. 앞자를 따는 거는 기억이 안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종류를 앞자를 따는 거예요. 이거는 개념을 이해하는. 이 문장을 어떻게 다 외우냐고요, 솔직히. 그걸 이해해서 문장을 보고 맞다, 안 맞다, O다, X다 그걸 판단해야지. 됐나요? 근데 제가 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대답해서 지금 이거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렇다고 제가 놀고 먹는 건 아니에요.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시장 군수가 뭐래요? 협의 요청이래요. 와, 야, 이 뭐야 이거? 여기 요청은 협의가 안 되니까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 했대요? 아니, 협의가 되면 서로 잘하면 되지. 뭐야 이거? 이 협의가 됐는데 뭘 요청하지? 무슨 얘기냐면 시장하고 군수는 어디 소속이에요? 군 소속이죠. 어떻게 보면 군에 속하잖아요. 군 관할 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에서 도 소속이잖아요. 도 관할, 가끔 가다가 이제 제가 머리하고 다르게 말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 관할 구역이기 때문에 도 속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지사가 뭔가 사업을 이렇게 얘기해서 시장군수한테 해라고 한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군수가 와서 이제 둘이 뭐죠?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는데 보니까 자기한테 이익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군수한테 물어본 거예요, 시장이. 야, 너는 좀 더 이익이 있을 것 같아. 아니, 하나도 이익 없어. 있잖아. 도지사 자기 배 불리려고 지금 우리 하는 거야. 우리 지역에는 아무 이익이 없어, 이거. 그래? 우리 지역도 없는데? 그래? 그럼 우리 안 한다고 할까? 어때? 그래, 우리 해봤자 지 혼자 해라고 그러자. 우리 해봤자 이거 되지도 않아. 이거 이 지역에 하나도 없다니까. 일만 하고 전부 자기가 차릴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 그러면 하지 말자. 협의하자. 그리고 얘기하자.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우리 협의해서 안 하기로 했다고 요청하자. 근데 사업은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둘이 안 한다고 했으니까 직접 누가 해야 돼요? 도지사가 단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지사가 단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요청이에요? 협의 요청일 때. 협의는 둘이 안 한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는 거예요? 어차피 도지사가 단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됐나요? 그리고 또 하나. 국가계획. 이 하나의 도시지만 그 도시를 국가적인 계획 차원에서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때는 각각의 도시의 장이 할 수 없다고요. 그때는 누가 해요? 그렇죠, 국장. 제가 얘기했잖아요. 국가계획 나오면 무조건 누구다? 국장. 그리고 이런 걸 수립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기준을 정하는 것도 중앙행정기관에서 정해놔요. 그래서 기준 나오면 누구다? 국장. 앞으로 뭐 얘기가 나오다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기준이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기준 나오면 무조건 뭐죠? 국장. 기준 하면 국장. 알겠죠? 됐나요?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은. 예외적으로 기준 나오는데 국장이 아닌 경우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가면서 이제 얘기할 거예요. 기초과정 때 얘기할 건 아니고.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했어요. 이 두 가지는 비어 있지만 나중에 설명할 거 여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하니까 나니까 의문점이 하나 들어요. 의문점이 하나 안 들어요? 안 드는 게 정상입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고민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보이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긴 분들이 있어요. 뭐가 생기냐면 시도지사 요청, 시장 군수 요청일 때 이거 나왔죠. 근데 누구만? 시장 군수만 협의 요청이죠. 누구는 없어요. 시도지사 협의 요청은 없죠 지금. 그게 없어요 법에. 법이 없어요.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법이 없다고. 법이 왜 없지? 왜 없냐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힌트가 있어요. 시하고 구는 도 관할 구역에 속하죠.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시하고 도는 어디에 속해요? 아니 어디 속하냐고. 아니 국가에 속하죠. 아니 국가에 속하는 거 국장은 지가 하는 거잖아요. 그게 국가 계획이었으면 국가 계획은 누가 한다고요? 국장이 한다고.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 국가 계획을 시도한테 시키진 않는다고. 그러니까 시돈이 어디에 속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하지 말자 할 수가 없다고. 사업 자체가 취소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협의 요청이 없죠. 그러니까 법에 아예 없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그 일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없으니까 시험 문제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그래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 안 해도 돼요. 아시겠죠? 질문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이런 경우 있어요. 시도지사가 요청을 해서 국장하고 시도 같이 했잖아요. 근데 시도지사가 국장하고 같이 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어 없어요? 에이, 아무래도 위에 사람이 같이 있으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부담스럽거든. 그러니까 같이 하기는 싫어요. 그런데 뭐는 해줬으면 좋겠어요? 협의가 안 되는 거 좀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조정 신청이에요. 그때는 요청이 아니고 조정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국장이 직접 계획을 세우진 않고 같이 공동으로 안 하고 둘이 이제 마찰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조정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조정 신청. 됐나요? 그렇게 나누시는 겁니다. 그런 거구나. 여기까지 됐죠. 이렇게 해서 수립을 합니다. 수립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을 수립권자를 한번 다 나열해 볼게요. 일단 누구 있어요? 국장 있죠, 국장. 국장 있잖아요, 국장. 국장이 국가 계획을 할 때 수립권자니까. 국장이 있고 또요. 시도지사가 있잖아요, 시도지사. 그렇죠, 공동으로 시도지사. 또요. 시장 군수가 있네. 그게 수립권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죠. 여기 첫 번째 서열, 두 번째 서열, 그리고 고난이 있는 세 번째 서열, 시군까지 다 내. 그래서 수립권자를 위에서부터 떨어뜨리면 이렇게 돼요. 떨어뜨리고 떨어뜨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수립권자를 정리하면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립권자가 누구냐 물어보면 전체 권한권자 다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뭐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다. 이건 세부적으로 물어볼 때 그런 거고 통틀어서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런데 보세요. 수립을 할 때 그냥 수립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기초조사를 하고 수립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뭔가를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초조사하고 누구 의견도 들어야 돼요. 주민의 의견도 듣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해야 돼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수립을 한다고. 그래서 수립을 하기 위한 수립 절차가 있어요. 제일 먼저 할 때 수립 절차는 뭐라고요? 기초조사. 그 도시에 대한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의 개발이 필요한지, 뭐 기반시설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것들 전부 다 조사하는 거예요. 땅의 상태가 어떻게, 전부 다 조사. 그게 바로 뭐예요? 기초조사.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럼 물어볼게요. 이 기초조사를 누가 해요?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절차예요?
수립을 하고자 하는 자가 하는 절차 맞죠? 내가 뭔가를 발표하려면 내가 자료를 뭐 해야 돼요? 조사해야 돼요. 내가 수업을 하려면 이런 전부 다 PPT 자료를 뭐 해야 돼요? 밤 새워서 제가 만들어야 돼요.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보기 좋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만들면서 시뮬레이션 다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순서에 맞게끔 또 해야 되고, 설정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한다고요. 조사를 또 해야 되고, 기초조사도.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수립하는 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조사를 누가 합니까? 물어보면 누가 하는 거예요? 수립권자가. 그럼 수립권자 누가 하는데요? 국장, 시도리사, 시장 또는 군수. 그래서 기초조사 얘기가 나올 때 수립권자가 나와요. 그런데 갑자기 수립 절차에서 기초조사를 먼저 하면 갑자기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를 하여야 하고, 이 말도 뭐야, 이거 누구야 이게? 그래서 수립권자를 먼저 설명드린 거예요. 원래는 절차대로 하면 이걸 먼저 해야 되는데, 됐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초조사에 대한 문장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책을 보면 185페이지 보세요. 185페이지에 맨 위에 보시면 수립권자 나오죠? 박스 나오나요? 별표? 16회, 19회, 26회, 28회, 29회, 31회, 32회 출제가 됐어요. 이 박스가. 조금 전에 했던 이거 있죠? 이걸 말로 풀었으면 이렇게 된다고. 나중에 이거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가로 2번 광역도시 계획의 수립 절차 중에 동그라미 1번 수립 기준 나오죠? 기준은 누구라고요? 국장. 기준은 국장.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뭐 나와요? 기초조사. 누구예요? 국장. 그 다음 시도지사, 시장 또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수립권자. 그렇죠. 이 수립권자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 이용, 환경 쫙 이런 것들을 보고 그 광역도시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는 게 바로 기초조사예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한다. 생각이 안 돼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기초조사하고 난 뒤에 주민의 의견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주민의 의견 듣는 게 뭐예요? 공청회. 이 공청회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기초조사하고 그리고 주민의 의견 듣는 게 뭐다? 공청회 개최. 이 공청회도 수립권자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일 때 주민의 의견 듣는 거 이거 공청회 개최죠. 기본계획 갔을 때는 이거 뭘까요? 도시군 기본계획. 똑같이 공청회. 기본계획도 큰 틀을 짜는 거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은요. 공람이 되는 거예요. 공람이. 됐나요? 나머지는 똑같은데 이 부분이 바뀌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 세 개만 따로 뽑아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바뀌는 것만. 나머지 똑같은데. 그리고 이제 공청회 개최해서 주민 의견 들어서 반영할 거 반영할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뭐냐면 이런 계획들이 그 도시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도시에 대한 지방의회 의원들이 그거를 뭐 하죠? 가타부타 또 결정을 해요. 그럼 그 의견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의회 의견 정치. 그런 과정을 거쳐서 뭐 하는 거예요? 수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하고 난 뒤에는 이제 수립한 거 뭐 받으면 돼요? 승인 받으면 되죠, 뭐. 승인 받으면 돼요. 그러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자, 승인을 받을 때 먼저 여기 보시면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을 했잖아요. 공동으로 수립을 했어요. 이거 하기 전에 문제만 한번 체크만 하고 갈게요. 왜냐하면 여기 수립권자까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또 나중에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여기까지 한 거 얼마나 이해했는지, 과연 문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러분 나름대로 나는 뭐 좀 이해가 되고 했다고 했으니까 문제 적용할 수 있는지 뭐 확인하면 되잖아요. 자, 해볼게요. 뭐 풀리면 이제 뭐 자신감 가지셔도 돼요. 되죠? 26회, 29회 두 번 나왔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습니다. 틀린 거. 와, 지문이 가득 찼어요. 아까 한 개만 했는데 이젠 5개 지문을 하게 됩니다. 1번부터 볼게요. 1번,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단독으로 광역도시가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왜냐하면 누구는요?
누가요? 뭐 했대요? 협의 요청이래요. 협의 요청이면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럼 누가? 도지사가 뭐 해야 돼? 혼자서 해야지. 단독으로 해야지. 이해했던 거 그냥 지문에 쭉 나와 있는 거 보는 거예요 그냥. 두 번째, 몇 개 이상? 그러면 뭐예요 이거? 광역이죠. 광역이죠. 둘 이상의 우리가 외웠던 도시군 나옵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 그러니까 이걸 특광, 특특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 그 있는 거 그냥 보시면 돼요. 지문, 그렇지. 이게 도시지. 확인만 하면 돼. 왜?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특별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공간 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 보존하고 2개 이상 시설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뭐 한다고요? 광역권 지정해야지. 세 번째, 뭐 나왔어요? 국가계획 나오면 누구예요? 아이고 여기 국장. 수립권자는 국장이다. 맞네요. 네 번째, 광역계획권이 어떻게 돼요? 둘 이상이 어디예요? 어디? 시도 관할구에 거친대요. 도시가 다르죠? 시도 관할구에 거친대요. 그러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거 물어봤어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것은 한 명? 여러 명? 한 명. 여기 뭐 나왔어요? 공동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광역계획권은 만약에 수립한다 그러면 공동으로 하는 거 맞죠? 근데 이거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걸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도지사 공동으로 하면 안 되고 도시가 다르니까 누가 지정해야 돼요? 국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답이 4번이 되고 이게 아니고 국장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누구예요? 수립권자가 튀어나오잖아요. 수립권자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그 수립권자니까 뭐 하죠? 이게 수립 절차 중에 하나잖아요. 미리 뭐 하죠?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하고 관계 전문가도 의견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듣는다고. 이렇게 문제 풀면 돼요. 이게 어렵다고 하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왜? 지문이 길잖아요. 근데 풀리잖아요. 그러면 되죠. 그렇잖아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공법이 왜 어려우냐면 지문을 읽기가 어려워요. 지문을 읽는 것 자체가 두려워진다고. 근데 여러분들 바로 적용되고 지문이 읽히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되죠 뭐. 됐나요?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수립을 했어요. 수립하고 났는데 뭐 받는다고요? 승인 받아야 돼요. 그러면 시도지사가 수립을 공동으로 하고 난 뒤에 승인권자한테 신청을 해야 되죠. 근데 이거를요, 기간을 언제까지 수립을 하는데 언제까지 승인 신청을 해라는 기간을 안 잡아놓으면 계속 길어지겠죠. 그래서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언제냐면 3년 이내. 이게 딱 정해가지고 있어요. 몇 년요? 3년. 3년 이내에 반드시 승인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3년 이내에 승인 신청을 하는데 누구한테 하냐면 시도지사는 두 번째죠. 그럼 두 번째 서열한테 할 수는 없잖아요. 공동이니까 누구한테 하면 돼요. 그래서 국장이 나오는 거예요. 위에 있는 자가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국장이.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그럼 마찬가지예요.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몇 년 이내? 3년 이내에 승인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럼 누가 승인을 해줄까요? 그렇죠. 위에 있는 도지사가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생기냐? 그러면 3년 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승인 신청을 안 하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 이게. 왜? 기간을 정해놨으니까. 그게 안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원래 안 하면 당연히 뭐 하게 돼요? 취소해야죠. 이 계획 자체를 취소시켜야죠. 왜? 안 했으니까, 기간 내에 안 했으니까 취소시켜야 돼요.
그런데 취소하기가 어려워요. 수립까지 다 끝났잖아요, 지금. 절차 다 밟아가지고 승인 신청만 한 거잖아, 지금.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3년을 초과했는데 불구하고 안 하게 되면 주민들은 지금 어때요? 개발된다고 지금 계획 지금 잡고 해서 엄청 지금 부풀어 올라 있죠. 지금 대출해가지고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대출해서 어차피 오를 거니까 문제가 커진다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 안 되겠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시도지사가 3년을 초과해서 승인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누가요? 국장이 직접 다시 수립을 합니다. 다시 수립을 해요. 왜? 국장은 승인권자니까 수립하고 빨리 승인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때는 이 사업을 취소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한다? 국장이 직접 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시장 군수가 3년 이내에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데 3년을 초과했는데 불구하고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누가? 그렇죠. 도지사가 직접 해야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지금 보시면 도지사도 일종의 승인권자죠. 그럼 이런 거 보시면 도지사가 직접 수립한 경우 있죠. 또는 도지사가 시장 군수와 공동으로 수립한 경우 있죠. 그리고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한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 국장한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 받아야 돼요? 안 받습니다. 자기도 뭔데? 승인권자인데. 그래서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직접 수립한다든지 도지사가 시장 군수와 공동으로 수립한다든지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때는 국장한테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 됐나요?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도 그냥 승인하는 게 아니고 절차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절차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절차가 뭐냐면 이겁니다. 절차 부분은 먼저 승인 절차가 협의란 걸 하게 됩니다. 누구랑 협의를 하지? 누구랑 협의하냐면 여기 있는 수립권자가 계획을 이렇게 짜왔잖아요. 큰 틀을. 그럼 그게 행정기관이 원래 그 지역에 대해서 뭔가를 하고자 했던 계획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게 충돌이 되죠. 그래서 뭘 거쳐야 돼요? 협의를 거쳐야 돼. 그러면 행정기관하고 협의하는 거구나. 그럼 예를 들어서 국장이 승인을 해줄 때는 누구랑 협의를 하면 되냐면 국장급에 해당되는 행정기관이 어디예요?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하는 거고 만약에 도지사가 승인해 줄 때 협의를 하는 것은 지방행정기관 있죠. 장들하고 협의를 하는 거야. 협의는 행정기관 장들과 하는 거구나. 그럼 이제 협의가 끝났어요. 끝나고 난 뒤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국장과 도지사가 승인해 줄 때 전문적인 지식,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문위원회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서 이게 제대로 된 게 맞는지 심의를 해야죠. 그래서 그 위원회가 주로 도시계획위원회예요. 도시계획위원회는 중앙이 있고 또 지방이 있어요. 그러면 국장은 어디 심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거고 그 다음에 도지사는요. 지방의 심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거예요. 전문가한테 심의를 거친다고요. 그리고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그냥 보시면 돼요. 개념 상식적으로. 국장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자기가 했으니까 자기가 그냥 끝나는 그런 게 아니고 반드시 관계 어디? 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한 후 그리고 또 어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돼요. 되나요? 그래서 항상 국장은 중앙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는? 도지사도 우리 승인권자잖아요.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어디? 그냥 행정기관, 중앙을 빼면 돼요. 뭐 지방이라 해도 상관없고. 그리고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고 어디예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거구나. 이렇게 돼요. 됐나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승인이 다 되었습니다. 승인되고 난 뒤에는 이제 뭐 해야 돼요? 공고. 알려줘야지 승인됐다고.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승인을 국장이나 도지사가 승인해줬죠. 그러면 국장이 공고할 때 시도에 가서 시도지사가 올렸으니까 시도에 가서 시도 주민한테 여러분
제가 해줬어요. 제가 해줬다고 하고 알리고 다녀야 돼요? 그게 뭐 하는지? 그거 아니지. 그러면 국장은 시도지사한테 공문을 보내겠죠. 보내면 그 공문을 받고 승인되었네. 그걸 이제 주민들한테 시도지사가 알리는 거예요. 관보나 아니면 홈페이지 있죠. 홈페이지 인터넷을 통해서 알리면 되는 거예요. 국장이나 도지사가 직접 하지 않는다. 근데 시험 문제는 직접 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실 거. 뭔가를 우리가 요청을 한다든지 뭔가를 요청할 때는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사람한테 요청하는 거지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사람한테 요청한다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럼 나중에 이거 광역계획권 있죠. 우리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자가 지정권자가 누구예요? 국장하고 시도지사예요. 근데 국장하고 시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고 하는데 혹시나 그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지정한 거나 아니면 지정해 달라고 아니면 지정한 것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냐하면 광역계획권을 국장이 지정을 했는데 그곳이 국방상 군사시설하고 가까운 곳이에요. 그럼 누가요? 국방부 장관이 와서 이거 좀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군사시설 때문에 물론 떨어져 있지만 여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고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국장 밑에 누가 있어요? 서여상 시도지사가 자기 지역을 광역계획권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 없어요? 당연히 있죠. 되나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니까 그럼 도지사한테 또 누가요? 밑에 있는 시장 군수가 요청할 수 있어 없어요? 우리 지역 좀 해주세요 하고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변경을 같은 서열에 있는 행정기관이 지방행정기관 장이 요청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청하는 경우는 옆에 있는 친구들 같은 급들 그리고 밑에 있는 자가 요청한다는 거 그 개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전체 절차입니다. 이게 광역도시계획의 체계입니다. 그러면 앞에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돼요. 기공의협심 즉 기초조사, 공청회 그리고 뭐죠? 의견 그리고 협의 심의. 그래서 협의하고 심의해라. 시험 문제는 이 두 개를 바꿔서 낸 적도 있어요. 앞에는 바꾸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의견 듣는 거예요. 기초조사하고 의견 듣고 그리고 항상 협의하고 심의하는 거예요. 심의하고 협의하는 건 없어요. 협의 후 뭐 한다고요? 심의. 심의 후 협의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의협심 줄여서 기공의협심이 안 되면 의협심만 외우셔도 돼요. 아시죠? 의견 듣고 협의하고 심의한다. 이거는 불변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틀을 잡을 때 이 틀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됐나요? 오케이. 이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늘 한 거에 대한 마지막 문제. 그래서 이거 풀리면 마치고 안 풀리면 30분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해보죠. 자, 27회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해서 난이도 상급 문제입니다. 옳은 거니까 풀어보자고요. 1번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 보이나요? 어디 가요? 그렇죠. 누구 나왔으니까? 국장 나왔으니까 광역계획권 지정하려면 누가 아니에요? 지방 아니죠. 누가 돼야 돼요? 중앙이 돼야지, 중앙.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맞아요? 틀려요? 보이나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장 친구죠. 친구는 요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밑에 사람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앙행정기관 장은 국장에게 광역계획권 변경을 요청할 수 있죠. 틀렸어요. 없다가 아니고 있다. 세 번째는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누구예요? 시장 군수죠.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누구한테 승인받아야 돼요? 도지사죠. 국장한테 승인받는 순간에 앞으로 도지사 못 봐요. 도지사는 한번 삐지잖아요. 끝장나요? 절대 안 봐요. 그래서 국장 아니고 누구? 도지사 승인받아야죠. 바로 위에 있는. 그 다음에 네 번째, 맞아요, 틀려요? 보이나요? X입니다.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시 나옵니다. 특별자치시, 특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을 전체 단위로 지정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관할구역 일부만을 못해요? 일부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포함시킬 수 없다? 아니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맞아요, 틀려요? 물론 뭐 다 틀렸으니까 맞긴 맞겠지. 근데 한번 보셔야 돼요. 맞는지. 도지사가 누구 요청요? 시장 군수 요청으로 밑에 있으니까 요청으로 요청했죠. 요청했으면 달려가야 돼, 안 달려가야 돼요? 달려갈 거야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요청하면 달려가서 누구와 함께? 시장 또는 군수 어떻게?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맞죠? 이때 국장한테 끝날 때 승인 받아야 돼요? 아니요. 국장 승인을 받지 않고 해도 돼요. 왜? 나도 승인권자니까. 내가 낸데. 그렇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렇게 하면 광역도시계획은 체계가 완벽하게 잡히신 거예요. 제가 잡은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잡으신 거예요. 저 혼자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완성하신 거라고. 됐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전부 다 오늘 해야 될 수업 답니다. 그럼 이제 오늘 했던 거 집에 가서 암기해야 될 내용만 딱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해야 될 거 정리 한번 하도록 하죠. 첫 번째, 공법 체계잡기. 두 번째, 국토계획법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체계도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먼저 국토계획부터 먼저 보여야 되는데 계획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국가계획. 국가계획은 누가 짜는데요? 오케이, 국자. 그리고 난 뒤에 뭐 짜야 돼요? 광역도시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을 짭니다. 도시군 계획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큰 틀을 짜는 게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구체적인 안을 짜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 그런데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5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였죠? 용용, 지기도. 용용, 지기도. 날 지기도. 알겠죠? 용용, 지기도. 용용 죽겠지 하면 안 돼요. 용, 지, 기, 도. 용이 뭐죠?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 지정 또는 변경. 그 다음 용도, 구역. 용도,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그리고 지는요? 지구 단위 계획의 지정 또는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 그리고 기는요?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도는요?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됐나요? 이게 바로 용용지기도. 이게 전체적인 계획 다예요. 그럼 이제 계획을 했으니까 뭐 하면 돼요? 개발하면 되죠. 개발을 하면 되는데 개발은 크게 무슨 개발과 무슨 개발? 공적 개발과 사적 개발이 있는데 공적 개발의 대표적으로 공적 개발이라 하지 않고 무슨 사업이라고 그래요?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 그럼 도시군 계획 사업은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있고, 그 다음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 도시정비사업.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적개발 사업은 허가받아요? 인가받아요? 인가받습니다. 그리고 사적 개발, 즉 개발 행위를 할 때 땅의 이름을 정한다고 그랬죠. 구역이. 2가지 구역이 나와요. 개발을 못하도록 하는 거. 개발 밀도 관리 계획. 그 다음에 개발을 할 때 이제 부담하는 거. 개발 기반시설 부담구역. 됐나요? 그럼 이 2가지의 개발 행위를 할 때는 허가 받아야 돼요? 인가해야 돼요? 허가를 받게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가 체계도, 두 번째 체계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체계도 부분.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대한 체계도. 용도지역 부분부터 보면 용도지역은 기억나세요? 용도지역은 도, 관, 농, 자. 도는요? 도시지역. 관은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은 농림지역. 자는 자연환경보존지역. 도시지역은 다시 또 뭘로 나누죠? 주, 상, 공, 로. 주가 뭐예요? 주거지역. 상이 상업지역. 공이 공업지역. 녹이 녹지지역.
녹지지역은 다시 보생자. 그렇죠. 보생자. 보는 보존 녹지지역, 생은 생산 녹지지역, 자는 자연 녹지지역. 그 다음 관리지역은 개. 그래서 보는 보존관리, 생은 생산관리, 개는 계획관리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전체적인 용도지역 종류. 물론 주거지역 종류도 쭉 있지만 여기까지. 그리고 용도지구가 있었습니다. 용도지구 종류는 지구 방제는 누가요? 취한, 개, 보경이, 특정, 고도에도 불에 타지 않는 뭐죠? 방화복을 입고 지킨다는 거. 그래서 방제가 뭐예요? 방제지구, 취는 취락지구, 개는 그렇죠. 개발진흥지구입니다. 개발 제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개발 제한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용도 구역에서 구역이 제한을 하는 거. 지구는 보호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보호지구, 경은 경관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이거 이제 특정 용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다음 고도 지구, 방화지구, 복합 용도지구. 이게 우리가 용도지구 종류. 그 다음이 용도구역. 용도구역 종류에는 개발도 수시입. 개발도 수시입. 개발은 개발. 제한구역. 도는 도시자연공구역. 수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시는요 시가와 조정구역. 입은 입지규제 제소구역. 이게 이제 많이 내뱉어야 동상 보신 분들도 이거 내뱉어야 돼요. 머리에서 남아있는 게 아니고 이걸 뱉어야 돼요. 옹알이 하더라도 하셔야 돼요. 잘 안 나더라도 하셔야 돼요. 처음은 옹알이가 되지.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말이 바로 나와요? 처음에 옹알이죠. 옹알이 하다가 말이 트이는 거예요. 말이 트이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나중에 진짜. 됐나요?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있을 수 있죠. 그건 아직 안 배웠어요. 그래서 이 지정권자 쓰는 거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거 배울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은 종류를 먼저 알아야 지정권자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권자, 지정권자는 나중에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체계잡기는 광역도시계획 체계도입니다.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광역계획권 지정. 그럼 광역계획권 지정은 관할구역이 다르면 국자, 같은 도 관할구역이면 도지사가 지정하면 돼요. 한 명. 그리고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난 뒤에는 수립해야 되죠. 그래서 수립 절차가 있는데 제일 먼저 기초조사, 그 다음이 공청회 개최, 그 다음이 그렇죠. 지방의회 의견 청취. 그런 절차를 거쳐서 뭐한다? 수립한다. 그때 수립하는 수립권자가 있을 거고, 조금 있다가 수립하고 난 뒤에 이제 뭐죠? 승인받아야 되죠. 그럼 승인받기 위한 절차 있어 없어요? 있죠. 뭐하고? 협의하고 심의하고 그리고 승인받고, 그리고 승인받은 내용을 뭐 하면 돼요? 공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인 내용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수립권자 볼게요. 수립권자는 2개 이상 도시가 시도가 걸쳐 있습니다. 그럼 수립은 공동으로 하면 되죠. 왜? 광역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그러면 이렇게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을 하고 협의와 심의를 거쳐서 누구한테 승인받으면 돼요? 국장한테. 몇 년 이내에 신청하면 돼요? 3년 이내. 3년 이내에 신청해서 국장한테 승인받으면 돼요. 그리고 2 이상 시도인데 이거는 같은 도에 2 이상 관할구역이 있겠죠. 시하고 어디? 군.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시장하고 군수가 공동으로. 이거 도지사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왜? 수립하는 거니까. 수립은 그 도시가 제일 잘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수립을 하면 협의 심의 걸쳐서 3년 이내에 신청을 합니다. 그럼 누가 해주는 거예요? 도지사가 해줍니다. 그리고 시도지사가 만약에 3년을 초과해서 승인 신청을 못했어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국장이 직접 수립을 하고 국장이 승인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시장 군수가 3년을 초과했는데도 승인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도지사가 직접 합니다. 그리고 시도지사가 요청합니다. 협의가 안 됐으니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국장이 시도지사 공동으로.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뭐 한 거예요? 요청을 했어요. 시장 군수가 요청하면 누구한테 요청했어요? 도지사한테. 그럼 도지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 군수와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런데 시장 군수가 협의 요청해. 협의 요청을 왜 했어요? 안 한다고. 그럼 누가 해야 돼요? 도지사가 단독으로 합니다. 그리고 국가계획이나 수립 기준 나오면 누구예요?
국장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전체로 기억하셔야 되고 수리권자를 전체 나열해 보면 누구예요? 국장, 시, 도지사, 그리고 시장 또는 군수.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앞에서부터 기공의협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오늘 배웠던 전체적인 뭐죠? 4가지. 오늘 3가지 배웠는데 4분까지 이제 배운 거예요. 그럼 이제 총 몇 가지가 있다고? 15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중에 4분까지 지금 배운 겁니다. 아시죠? 그럼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하나씩 또 5번, 6번 해서 쭉 나가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할만하죠? 네, 그래서 하나씩 정리해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기초과정 때는 욕심 부리지 말고 책에 15개는 내가 완벽하게 머릿속에 넣겠다. 그것만 해도 공법에 반은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 뒷부분 이어서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